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말이네요. 와, 한국 부동산 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네, 열기가 식을 줄 모르죠.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보고서, 뉴스 기사, 연구 자료까지 책상에 한가득인데 네, 저도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네,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부 규제 발표도 있었는데 시장은 여전히 뭐랄까 뜨거운 감자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점이에요. 수도권 가격 상승세는 여전하고 여기에 새 규제, 또 금리나 대출 환경 불확실성까지 네, 복잡하죠. 그야말로 안개 속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요인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또 앞으로 뭘 봐야 할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여러 자료들 조선비즈 기사나 KB 보고서 같은 걸 보면요. 가장 뚜렷한 건 역시 수도권. 그렇죠.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인천 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매매가, 전세가 다요. 네, 맞아요. 심지어 일부 지역은 주간이나 월간 상승폭이 더 커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 오히려 더요? 네. 그 10월 15일에 규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흐름 자체가 안 바뀌는군요. 물론 주간 통계만 보면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좀 주춤하거나 오르락내리락하는 혼조세도 보이긴 해요. 그런데 큰 흐름은 못 바꾸고 있는 거죠. 그 배경은 뭘까요? 역시 수요? 그렇죠. 꾸준한 수요,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공급이 부족한 문제, 이게 크다고 봅니다. 규제가 나와도 이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결 안 되면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죠. 매매 시장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그 10월 15일 규제 발표 직전에 막판 수요가 몰렸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규제 피해서 약간 서둘러서 계약하려는 움직임? 이게 통계로 잡힌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인데 근데 그거 말고도 전세 시장 상황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전세 시장도요? 네, KB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은 전세 창년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아, 수요가 많군요. 네, 매물 자체가 귀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전세 시장 불안이 단순히 전세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집 주인들이 이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거나 아니면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아, 매물을 잠그는 거군요. 네, 이른바 매물 잠김. 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전세가 상승을 더 부추기고 그게 또다시 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악순환이네요. 맞습니다. 매매랑 전세가 서로 막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뭐랄까 묘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그런 역학관계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15일에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 같은 걸 보면 핵심은 역시 수요 억제, 여기에 맞춰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출 더 조이고 세금 부담 늘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같은 규제 지역 이것도 더 넓히고 특히 서울 전역이랑 경기 남부 인기 지역들이 타겟이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정책 의도는 명확한데 시장 반응은 좀 더 복잡해요. 복잡하다고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규제 발표 직후에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생각으로 규제 피하려는 매수세나 청약 움직임이 일부 있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아, 정말요? 그 불안 심리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제의 빈틈을 치지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일부 투기 수요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그 효과가 지역별로 또 정책 내용별로 아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효과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이건 예측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특정 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쏠림 현상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데 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공급 부족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요 많은 지역에요. 네, 맞아요. 근본적인 문제죠. KB 포함해서 여러 민간 보고서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렇죠.
사람들은 뭐 강남이나 학군 중흥곳, 한강변 이런 데 살고 싶어 하는데 정작 이런 곳에 새 아파트 공급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이런 논리죠.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다. 그래서 비싸다. 이 기본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전체 공급량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타입의 집이 제때 공급되느냐 이겁니다. 자료들을 보면 신규 분양 물량이 생각보다 줄거나 인허가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길어져서 입주가 늦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별 공급 지표가 아주 들쭉날쭉해요. 아, 지역별로 차이가 크군요. 특히 선호도 높은 지역일수록 이런 공급 차질 문제가 더 두드러지면서 수급 불균형 우려를 키우고 있죠. 이게 그 지역 가격 상승을 떠받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돈 문제, 금융 환경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국은행이 10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연 2.50% 수준에서요. 네, 동결했죠. 이게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부담되고 내리자니 가계부채나 자선시장 불안이 걱정되고 정말 딜레마 상황 같아요. 그렇죠. KB의 생각 같은 보고서 보면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걸 명확히 언급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금리가 언제쯤 내려갈까 약간 기대 반, 불확실성 반 이런 분위기고요. 네, 근데 기준금리는 묶어놨는데 다른 쪽에서는 정부랑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는 계속 조이고 있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LTV니 DTI니 이런 거 더 깐깐하게 보고 특히 고가주택 대출 심사는 더 강화하고요. 맞아요. 금리는 그대로인데 돈 빌리기는 더 어려워진다. 바로 그 지점. 그게 현재 시장 분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출 규제 강화는 확실히 자금 조달 능력에 직접 영향을 주죠. 특히 레버리지 많이 쓰려는 투자 수요나 고가주택 매수세, 다주택자 추가 매수 이런 거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건 이게 모든 시장 참여자한테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KB의 생각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현금 동원 능력이 충분하거나 이미 자금 교육이 탄탄한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경쟁이 줄어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자금력에 따른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참여자 간의 양극화, 나아가서는 거래되는 주택 가격대의 양극화, 이걸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같은 규제라도 누구에게는 벽이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가격은 오르는데 규제는 강해지고 공급은 부족하고 돈 빌리기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거라고 전망이 되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모습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네, 10월 규제 발표 직후니까 거래량이 줄거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보여요. 특히 규제 발표 전후로 매수세가 확 몰렸거나 매물이 확 줄었던 지역들은 당분간 좀 눈치 보기 장세, 이런 게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럼 중기적 전망은 어떤가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거기는 전망이 더 엇갈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같은 걸 보면 한쪽에선 서울 핵심부나 주요 학군지처럼 공급 확대가 단기간에 어려운 인기 지역들, 여기는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조적인 공급 부족 때문에요. 그렇죠. 그게 해결 안 되면 상승 압력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선 강화된 규제가 계속 유지되고 대출이나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면 전반적인 상승 속도는 점차 둔화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결국 어느 쪽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 또 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관건이죠. 그럼 앞으로 시장 방향을 보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 리스크 요인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4가지요? 첫째는 역시 정책 리스크입니다. 정부가 지금 규제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시장 상황 따라서 추가 카드를 꺼낼지, 아니면 혹시 예상 못한 완화 시그널을 보낼지, 이게 가장 큰 변수고요. 네, 정책이 제일 크죠. 둘째는 금융 리스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시중금리 변동성, 미국 같은 다른 나라 금리 정책 변화도 봐야 하고요. 대출 규제 강도 변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리와 대출. 셋째는 수급 리스크.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 공급 부족 문제가 얼마나 계속될 건지, 정부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낼 건지, 이 부분이죠. 공급 문제. 마지막 넷째는 심리 리스크입니다.
규제 발표 전후에 나타났던 쏠림 현상이나 패닉 바잉처럼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기대나 불안 심리가 단기 변동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앞으로 시장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정말 많은 정보와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나오는 조언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볼 점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네. 먼저 만약 당신이 실수요자라면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한다. 네. 단순히 가격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본인의 자금 조달 능력, 그러니까 대출 상환 계획이나 금리 반동 가능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점검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네. 장기 거주 계획과 생활 안정을 목표로 삼고 규제 변화나 세금 부담 증가 같은 예상 못한 변수까지 고려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랄까, 영끌보다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럼 단기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은 매우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걸 명확히 아셔야 해요. 위험하다. 네. 앞에서 봤듯이 규제는 강해지고 있고 금리 방향도 불확실하고 정책 변수가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거든요. 단기 차익 노리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예측이 어렵고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료들 모두 단기 투자 접근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장기 투자자는요? 조금 길게 보는 분들.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이나 학군, 개발 호재 같은 입지 강점이 뚜렷한 지역 자산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늘어난 세금 부담, 강화된 대출 규제, 그리고 혹시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개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오른다, 이런 생각보다는 장기 보유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계획이 필수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요. 지역별 시장 차별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차별화. 네, 특히 서울 같은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공급 부족 때문에 전세 가격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임차인이라면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위해 계약 조건이나 갱신 가능성 같은 걸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네. 임대인이라면 공실 위험 관리나 적정 임대료 책정, 그리고 세금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어떤 입장이든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본인의 재정 능력,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어야죠. 시장 흐름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2025년 10월 말 한국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 고질적인 일부 지역 공급 부족, 그리고 불확실한 금융 환경, 이런 변수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또 자금력별 차별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자료와 분석들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정부가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하는데도 왜 특정 지역,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자산과 수요가 계속 몰리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주택시장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 구조 속에서 부와 기회가 어떻게 배분되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신호는 아닐까요? 집값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네. 단순히 집값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이나 기회의 불균형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깊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이렇게 깊이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